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 같은 여성. 그런데요,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술김에 발생한 범죄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한 여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왔는데 네. 그 진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201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성이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같이 놀러 가자라는 전화였는데요. 네. 가보니까 한 모텔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모텔에 가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남성 3명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네. 남성 3명이 추가로 합류해서 남성이 총 6명이 된 거죠. 이 6명의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술에 굉장히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데요. 아이고. 여성이 정말 이렇게 저항까지 해봤지만 폭행까지 이어졌고 네. 여성은 결국 기절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아하. 근처에 비 오던 아하. 비가 오고 있던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 MBN 사회부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그 기가 막힌 뒷얘기는 저렇게 차근차근 전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여성, 5년 전에 이 일을 당했던 여성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까요? 그 피해 여성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한테 양주를 가득 한컵 따라주더니 원샷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목기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네,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뒤부터 이제 해롱해롱하고 알딸딸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마시겠다 이런 말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침대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앉아서. 근데 그중에서 한 명이 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싫다고 계속 저항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면서 발로 막 배를 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간을 당한 거죠. 제가 이제 막 맞고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되게 사람이 그럼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밖에서 야, 다음 나다, 그 다음은 나다, 뭐 나는 몇 번이다, 나는 몇 번 차례다, 막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웠던 거죠. 아,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음에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김복준님. 예. 듣고도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인데 일단은요, 충격적인 게 지금 기사상에 의하면 저희 취재한 그 MBN 사회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학교 친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거의 모텔이었답니다. 이 네. 부분이 일단 충격이에요. 일단은 이 자기 친구를 남자들 있는 곳으로 그 유인해서 끌고 간 사람도 공범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저 특수강간죄 공범으로 아마 같이 입건이 됐고. 혹시 그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협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협박 네. 받았다 하더라도 그 뭐 네.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네. 얼마든지 유인해 올 시간에 다른 신고를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거기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최 교수님. 네, 5년, 이게 2012년에 맞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추악하고 끔찍한 사건인데 이게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피해자 여성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아하. 우리 사회 분위기의 문제예요. 네. 성폭행을 당했고 나는 피해자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 살인이죠. 그나마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처절한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네. 빗길에 골목길에 버려져 있었다. 네.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까? 아하.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으로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하고 네. 부모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하. 이 상황을. 여대생이 됐어요. 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5년 동안 이 여성은 너무나 죽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자해 시도를 많이 한 것도 이제 나중에 드러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어야지 했다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지 않나? 네. 저들이 벌을 받아야 뭐 그다음에 아. 내가 죽더라도 네.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 아닌가? 네. 이 여성에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박수를 보내야 할 부분은 용기를 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엄마와 함께 경찰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이 6명의 남성들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유유자적 잘 살았다면 정말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기관이 네. 우리나라에 존속을 하죠. 아하. 경찰이죠, 경찰. 네. 경찰서를 찾아가요. 네. 처음에 전남구 해당 관할 구역에 자, 있는 그래서 그 경찰서로 얘기는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뉴스파이터에서 늘 경찰분들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저희가 칭찬해 드렸는데 이 경찰들 얘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 피해 여성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제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건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어머니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아버님, 내 딸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 혹시 저한테 증거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확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증거가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얘기는 제가 32년간 경찰 생활하신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서에 이 여성이요. 정말 용기를 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에 있는 한 경찰서, 해당 관할 경찰서 애초에 거기에서는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건 진행 어려울 것 같다. 이랬고요. 다시 용기 내서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 신고했더니 이랬답니다. 가해자한테 가서 증거를 좀 확보해 오세요. 그랬답니다.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이거는 뭐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의 한 지역 경찰서. 네. 거기는 자기네 관할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네. 5년 전입니다. 특수강간은 공소시효 아직도 한참 살아있어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관내에서 5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뭐 오래됐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징계 매겨야 됩니다. 이 경찰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찰 전체 경찰관들을 죽으라고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찰관 전체 망신시키는 거예요. 네. 이건 명백히 경찰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울은 물론 지금 보니까 서울은 관할 경찰서는 아니에요. 네.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는 아니지만 와가지고 신고하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증거가 오래돼서 없으니까 혹시 가해자하고 접촉해서 그러니까 녹음이라도 하든지 전화 통화라도 해서 요렇게 좀 단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은요 가해자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에요. 하하. 그거를 피해자한테 좀 연락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 이건 경찰로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고요. 아하. 그리고 모든 이 수사에 있어서 증거 수집의 의무는 네. 피해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한테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수사권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네네,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명백히 이 양쪽 두 경찰서는 네. 이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하.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이 애초에는 전남에 있는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에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리고 다시 용기해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했다가 다시 증거 확보해서 와라고 해서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재차 용기를 내서 재차 3차 용기를 낸 게 서울 도봉경찰서입니다. 그렇죠. 이 도봉경찰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어요, 이번에. 도봉경찰서가 이런 류의 사건들을 굉장히 잘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까지. 네. 근데
사실 지금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5년 전 사건이더라도 네. 공소시효가 한참 멀게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당연히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양쪽 경찰들은 정말 잘못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친구가 불러냈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친구의 인적사항은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친구만 조사하면 줄줄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물론 거기서 이제 당사자에 다 부인할 경우에는 네. 입증할 때 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하. 이게 사건의 단초가 일단 친구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아하.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전남 관할경찰서도 그렇고 서울의 경찰서도 그렇고 이 친구를 불러서 시작을 하면 네. 거기서 수사의 단서가 나오거든요. 하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찰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5년 전 사건인데 그래도 최소한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수사를 아. 개시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물론 그걸 가해자랑 접촉해라라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전남의 그 경찰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파이트에도 얘기할 정도의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서도 이 피해 여성이 이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게 용기를 내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범죄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은 거, 그걸 이제 암수범죄라는 표현을 아, 쓰는데 네네. 암수범죄가 가장 높은 게 성범죄입니다. 아이고. 본인의 수치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신고하러 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서 신고한 이 여성을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것, 제가 아까 김복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징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최영일 교수님. 네.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찰이 아니라 무슨 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접수를 거부했던 수사 착수를 거부했던 나머지 두 경찰들은 그냥 뭐 경찰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도봉경찰 정말 위대해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당연한 모습이죠. 피서지의 문구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뭐예요? 뭐 그렇죠. 슈퍼맨 우주에 경찰은 가까이 그렇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정사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수사가 시작이 되자 가해자, 그러니까 그 남성 학생이었던 부모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하.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제 와서 다 지난 일을 왜 들춰내느냐. 세상에. 우리 아들 다치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뭐라고요? 협박을 하는 거죠. 아.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네. 가해자의 아버지가 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어와서 아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적반하장이죠. 네. 경찰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바로 네. 이렇게 움직여요. 아하. 그런데 여기다 대고 그 전에 경찰서에서는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네. 5년 전에 나한테 이러이러했지. 뭐 자백이나 뭐 진술 혹은 증거라도 좀 찾아와라. 네. 라고 얘기하면 네가 수사해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하, 네. 그러다 죽으면 책임집니까 경찰이? 그러니까요. 지금- 다치면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더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경찰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 김복준 의원님. 예.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내 자식, 세월이 지나면 죄가 덮어집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거는요, 비뚤어진 자식 자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유명한 케이스의 사건이 밀양 여중생 집단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봉서 이 사건을 해결한 도봉서에서 얼마 전에 초안산이라는 산에서 기억납니다. 네네. 했던 그 사건 때도 있었고요. 네. 비슷한 사건이 이번 사건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 딱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 중에 피의자의 부모,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의 부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하하. 그 밀양 사건 때도 이 가해자 부모들의 그 행태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잠시만요. 했었거든요. 저거 하나 수정할게. 지난해 초가 아니라 지난해 초안산 붙여주세요. 초안산입니다. 초안산. 그러니까 지난해 초안산 도봉에 집단.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다음에 저 도봉 저 지난해 그 초안산 저 성폭행 네. 사건 때도 그 재판정에 나와갖고 부모들이 난리였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네. 희한하게 그 피의자의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부모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일부입니다. 물론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일부 그런 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씁쓸한 기분이죠. 이런 거는 정말. 네. 예. 그 여성이요. 백 변호사님. 네.
앞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당시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어렵게 이제 기자한테 저희 취재기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 같을 거 아니에요. 이랬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차마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진짜 송구합니다만 밖에서 그랬대요. 야, 다음은 나다. 나는 몇 번 차례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이거는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사실 여성에게 이 성폭행, 특히 이렇게 집단 성폭행은 살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격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남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번 사건이 이제 어쨌건 도봉서의 그 활약으로 일단 해결은 됐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지난한 재판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5년 이상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서 가해자들이 처벌받더라도 그 기억,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단 성폭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제가 진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기억 다 또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서 해결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내보낼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요. 이 수사 자체를 이건 뭐 증거 없어서 안 돼요라고 내보내는 경찰은 네. 정말 저는 경찰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 초안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도봉서에서 이런 사건들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해결했다라는 점에서는 네. 저도 이제 전체 경찰들 항상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잘못된 걸 그래도 도봉서에서 바로 잡아줘서 네. 이 피해 여성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셔서 도봉서에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맙다고 이 생각합니다. 도봉경찰서는요, 정말 저도 이제 뭐 전직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 사건을 처리한 그 도봉경찰서 직원들 너무 고맙고요. 이거 할 수 있다면 상응하게 특진이라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요전번에 초안산 사건도 해결한 그 경찰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봉서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고가 없는 경찰서예요. 네. 범죄 발생지는 전남에 있는 그 네. 경찰서 관할이에요. 자, 그다음에 피의자, 범인들의 주소지도 도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주소지도 도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관할 경찰서인데 네. 그래도 자신들을 믿고 찾아온 그 피해자의 그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서울에서 전라도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나마 그 두 경찰서가 이 망신시키고 잘못한 거를 네. 도봉 경찰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네. 희석시켰다고 그럴까요? 제가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예를 들어 도봉경찰서 가면 대부분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그거는 관할서로 가라. 가달라. 아니면 뭐 피의자 주소지로 가라. 이제 뭔가 수사를 하기 좀 편리한 곳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 이첩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주소지도 아니고 네. 피의자들 주소지도 아니고 네. 범행 발생지도 아니고 네. 그럼 이 도봉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남으로 오가면서 사건을 해결해냈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를 존중했다라는 점, 그 점에서 정말 높이 네. 진짜 좀 기리고 싶네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번 이제 경찰이 도봉경찰서가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가담자를 모두 잡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현장에 7명의 이제 범인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하. 7명 모두 잡아냈고요. 세상에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구속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 변호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7명이 범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잡았는데 한 명만 구속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 이 사건의 가장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아하. 주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을 한 거고요. 네. 지금 7명이 된 이유는 그 친구 한 명도 지금 입건이 된 겁니다. 처음에 유인해낸 사람. 남자가 처음에 3명, 두 번째로 3명이 더 들어와서 네. 6명. 그리고 자기 친구가 불러냈잖아요. 모텔로. 이 친구도 공범 관계로 파악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같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러면 같은 피해자가 됐겠지만 네. 이 친구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불러내기만 하고. 불러내기만 하고 남성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기억을 잃고 이제 도로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진술들을 이제 피의자들 진술을 다 종합해서 들어봐야겠지만 네. 일단 현재까지는 한 명만 구속을 했던 아하. 이유는 가장 확실하고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부터 네. 일단 구속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피해 여성은요, 그동안요, 앞서 최영일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요, 5년의 이 시간이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숨고 피하면서 살게 되겠구나 하다가 이제 초안선 사건 보고 나도 가해자들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위세척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말에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간당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살고 오히려 막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살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5년 만에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된 데는 분함, 억울함 같은 걸 토로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런 비슷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인사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죠. 이 앞서 사건 접수를 거부했던 두 경찰서, 경찰청이